지금 개헌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예, 개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란을 어떻게 종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전 국민적인 에너지가 내란 정식으로 모여야 된다. 진짜 그 최순실 말 맞다나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라도 이게 지금 내란 정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딴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어떻게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돌려막게 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가 일단 기가 막힌 겁니다. 일단 이완규가 윤석열에 사실상 굉장히 가까운 그렇습니다. 측근이 있고 그 이완규가 추천이 됐다는 거는 어쨌든 윤석열의 입김이 작용을 했다. 윤석열의 입김이 볼 수밖에 없고요. 뭐 제가 이제 정말 극단적인 위헌정당 해산 문제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뭐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그래도 우리나라 헌정 질서에서 희박하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위헌 뭐 정당인데 이제 이미 근데 저 극우들은 지금 법무부에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 이런 청원서 뭐 수십만 명을 저 정확한 숫자 모르겠습니다만 제출을 했다라는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는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생각은 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래도 지금 두 사람의 재판관을 바로 추천을 한 것은 어쨌든 윤석열의 입김이 작용하는 그런 재판관을 두 명을 혹여 그 사이에 만약에 뭐 한덕수가 탄핵이 된다든지 그럴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를 해서라도 빨리 저들의 입김이 있는 재판관 임명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원래는 정상적인 절차라면 정상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재판관 두 명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새치기죠. 새치기로 그냥 지금 자격도 없는 권한대행이 재판관 두 명을 추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격다짐으로 그걸 이제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임명을 한 거죠. 사실 이거는 이 자체가 위헌이고 무효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법리적인 논쟁, 위헌 논쟁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은 다음 국민에게 선출된 대통령이 두 사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느닷없이 한덕수 총리에 의해서 이 카드가 훅 들어온 것은 저는 이제 윤회 모사가 있었을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면서 빠터로 이완규를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일종의 이제 물타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뭐 할 수 있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 조치들을 일단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라면 국회 법사위가 가동이 되든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없이도 인사청문회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청문회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행이 임명해버리면 대행이 임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달 안에 다 절차가 마무리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위헌 심판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두 사람은 임명되는 걸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좀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다퉈야 됩니까?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목 2명을 임명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이완규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리고 거부권 행사도 위법 아니라고 주장을 계속했었고 마은혁 임명 안 한 것도 위법 아니다라고 했던 법제처장 이완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헌재는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진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추천을 한 거지만 아직 뭐 4월 18일에 이제 임기가 마감이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런 이제 후속 인사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고요. 좀 법률적으로 검토는 필요하지만 그 전에 이 한덕수에 대한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밟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최상목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은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 심판 이번 주 안에 선고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대행 체제로 차관이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랬을 때도 법무부 차원에서의 모종의 액션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가능성. 이제 차관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네. 차관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윤석열이 임명을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장관보다는 덜 정치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도 만약에 기각이 돼서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복귀를 할 경우에는 네. 이런 여러 가지 위험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상한 각오로 민주당도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 내란이 진압이 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그 남은 내란 잔당 세력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을 획책하고 예. 다시 뭐 복귀하는 이런 가능성을 여전히 예. 지금 꿈꾸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아, 진짜 끝이 없습니다. 이게 끝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뭐 그 채널A 보도에 따르면 11일 금요일 윤석열 관저 퇴거 한다는 거고요. 오늘부터 서초동으로 짐을 이동시킨다라는 보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그 두 사람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고 마은영 임명만 잘못이다. 후임 지명한 것은 용단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내란의 공범이고 네. 그동안 이런 일련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비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잖아요. 윤석열의 뭐 석방에 대해서도 체포를 막는 그런 이제 뭐 시위, 관저 시위도 하고 계속적으로 윤석열과 이렇게 같은 행보를 해왔던 뭐 이런 의원들이 상당히 많고요. 지도부도 뒤에서 사실상 전면적으로 나서진 않았지만 그것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공범이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그 책임이 네. 법적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내란을 종식하는 데 있어서 책임질 자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이런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걸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을 네. 국민의힘도 알고 있을 겁니다. 옛날에 그 박근혜 예. 정부 때에 예. 이 그 당시에 대통령 권한 예, 황교안 대행이 예. 이 헌법재판관 그때 맞아요. 임명을 못했잖아요. 예. 그게 위헌이라는 걸 위헌. 당시에 예. 알고 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례에 비춰도 이 지금 사실은 무모한 사실 그 위헌임을 알면서도 무모한 행위를 오늘 한덕수가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고 국민의힘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환영이나 네. 이런 얘기는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끝내지 않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내전으로 가겠다는 걸로 보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에 대해서 정당 해산까지 끌고 가려고 이완규 누구죠? 판사 이 두 사람을 함상훈 두 사람을 임명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선언인 것이고요. 여기에 국민이 진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뭐 개헌도 여쭤봐야 되고 여러 가지 여쭤봐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그래도 지난 주말에 일요일에 느닷없이 나왔던 그 개헌론에 대해서 이제 좀 끝난 거죠. 일단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개헌은 필요하다. 네. 그리고 87 헌법이 그동안 변화된 대한민국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모습을 담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있는 것은 네. 분명하다. 그리고 예.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도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그렇죠. 합니다. 예. 그래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이런 당위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헌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not now. 지금은 아니다. 네. 지금은 방금 우리가 또 살펴봤듯이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고 그 잔불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활활 타오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기득권들 저들의 저항이 굉장히 지금 또 만만치 않다. 그리고 사실상 대통령 한 명만 물러났지 윤석열이 이렇게 임명하고 심어놓은 그렇습니다. 그 세력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사실상 내란의 그 불이 활활 타오를 수도 다시 타오를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개헌 국면으로 가는 것은 그런 내란 세력들에게 또 하나의 무기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그들이 지금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가야 그렇습니다.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개헌 논의를 하면서 그들이 다시 예. 하나의 주체로서 참여하면서 예. 오히려 개헌의 주도권을 가지면서 이번에 있을 대선에서 그 네. 개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네. 선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주객이 전도되는 맞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내란 종식에 예. 집중해야 되고 예. 개헌이 이번 대선의 아젠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음엔 좀 길게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